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365의 신철아입니다. 오늘 건강365에서는 소화기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요즘 속 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래저래 속상할 일이 많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일 텐데요. 마음 좀 편하게 하셔서 속도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화기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원인이 있고 또 심각한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원인과 치료법, 생활관리법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선생님 모셨습니다. 한의학 박사이신 김성욱 한의원의 김성욱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여름철에 건강관리가 참 어렵다 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서도 속병을 많이 앓고들 하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소화가 더디거나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 배에 뭔가 뭉쳐있거나 네. 또 덩어리가 걸려있는 느낌, 또 구역질을 하시거나 또 위 부분에 칼로 에이는 듯한 통증, 네. 속쓰림, 이러한 소화기 증상으로 인해서 한의원에 많은 환자분들이 내원하고 계십니다. 네. 또 실제로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 4명 중에 한 분이 이런 소화기 증상을 앓고 있거나 경험하고 있으며 네. 그 숫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속이 상한다. 그만큼 네. 우리가 뭐 나쁜 일이 있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위장을 상하게 하고 이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위장병과 실제로 연관되는 원인들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네, 싶습니다. 위장병은 누구나 평생 겪게 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감기하고는 다르게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바로 아까 자율신경과 연관되어 있는 예,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그리고 서구화된 여러 가지 음식물, 각종 네. 인스턴트 식품, 그리고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 그리고 비정상적인 장내 세균, 네. 그리고 약물, 음주, 흡연, 이런 것들이 주요한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이 확연하게 드러나므로 얼마든지 치료가 아, 가능하겠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예, 그러시면 많이 예.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한방에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한의학적으로는 그 소화기 질환의 원인을 그게 담음과 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어렵습니다만. 예. 담음이라고 하는 거는 위장관 내에 소화되지 못한 그런 수분이 머무르는 그런 현상인데요. 아하. 위장의 운동력이 약해졌을 때 주로 예. 발생하게 됩니다. 연동운동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음식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정체돼 버리는 것이군요. 네네. 그리고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노폐물이 있는데요. 네. 이 노폐물이 장기 조직이나 근육에 덩어리 형태로 단단하게 뭉쳐서 있는 경우를 지칭하겠습니다. 네. 그래, 담적으로 인해서 위장 외벽이 굳어지게 되면 아하. 위장 운동이 방해를 받아서 쉽게 지치기 때문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위염, 역류성 식도염 등의 그런 질환을 초래하게 됩니다. 아하. 따라서 이제 내시경이나 초음파 등의 검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장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네네. 한방에서는 담적의 치료를 예.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료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위장벽이 굳어졌다든지 노폐물이 그렇게 쌓였다든지 하는 것은 다른 많은 곳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담적으로 인해서 그 소화기 이상으로 인한 위장질환, 또 피부 면역계 이상으로 인해서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건망증이나 중풍, 동맥경화, 또 대사장애로 인한 당뇨, 고혈압, 만성 피로, 또 관절이나 근육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힘신의 조화가 흐트러져서 불면증이나 화병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생리통, 전립선, 비대증 등의 생식기 질환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아, 피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광범위하게 인체가 하나로 연결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보통 이제 직장인들 뭐 속이 쓰리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위장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표적인 위장 질환에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역류성 식도염, 근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소화성 여드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암, 대장암까지 발병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위암. 예. 예.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능성 위장 장애 방금 예.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가장 흔하다. 보통 저희들 체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기능성 소화불량이란 소화기 계통 환자들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인구의 25% 이상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명치 통증이나 속쓰림, 조기에
포만감, 예. 식후 불쾌한 충만감과 같은 그런 4가지 증상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최소 1가지 이상의 증상이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을 했는데 3개월 이상 지속이 될 경우, 그리고 내과 검사상 어떤 기질적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하. 우리는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서 내시경까지 해봤는데 아주 깨끗하고 정상이다. 그런데 본인은 굉장히 힘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원인은 어디가 있습니까?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의 25%에서 60% 정도에서 위장관 운동이 식후에 저하되는 아, 그런 현상이 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식후에 위장관 운동이 정상인 경우에도 그 내장 감각이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네네. 또는 유산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거나 또는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하. 이게 역류가 된다. 자면서 특히 그런 그 증상 이렇게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역류성 식도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식도 하부에 관략근이 있는데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되면 위산이나 펩신과 같은 위액이 역류하게 되어서 식도 점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그 부분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네네. 또 심한 경우에는 그 식도 점막의 예. 궤양이나 출혈과 같은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예.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06년도에 146만여 명에서 5년 만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예. 이는 현대인들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발병률이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역류성 식도염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다른 합병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만성 기침, 천식,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아하. 성대 결절이나 또 성장 장애, 충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대로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는 대개 증상이 오래되지 않고 가벼운 경우에는 제산제나 또 위산 분비 억제제, 예. 소화제 같은 그런 약물을 복용하면서 또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게 되면 네. 어느 정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만성이 되어서 오랜 치료에도 불구하고 자꾸 재발이 되거나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네네. 이와 같은 치료만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러므로 만성적인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증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더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아하. 한방에서는 위장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네. 또 위 운동력을 강화시켜주고 또 약해진 위 내벽의 재생을 돕고 튼튼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예. 침과 뜸 치료를 병행하게 되면 일시적인 증상의 개선을 넘어서서 예. 위기능 회복의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시적인 치료보다는 근본적인 치료에 역점을 둔다. 이런 말씀이 되겠군요. 네. 네네. 근데 어떤 분 또 보면 이게 음식만 먹으면 화장실 가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 고통스럽다. 그래서 어떤 질환일까 이렇게 고민들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 뭐 검사해봐도 정상이라고 그런 판결을 받았다고 그래서요. 어떤 질환입니까? 네, 그러한 증상을 가진 분들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란 대장 내시경 등의 검사를 했는데도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또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식사 후에 복통, 복부 팽만감과 같은 불쾌한 증상이나 함께 설사, 변비 등의 배변 장애가 동반되는 질환을 이야기합니다. 네.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전체 소화기 질환 환자에서 70에서 80% 정도 아하, 그렇게 비중을 많군요. 차지하고 있으며 예. 최근에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유형도 좀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유형이 크게 자료 화면을 보시면 5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긴장형, 예. 아침형, 식후형, 음주형, 예. 빈번형이 있습니다. 긴장형은 수험생이나 면접을 앞둔 구직자처럼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하는 상황에서 복통과 함께 변비와 설사가 발생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긴장할 때 네, 그러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아침형이 있는데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배변을 보는데 변을 좀 묽게 보면서 예. 한 20, 30분 정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변을 봐야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짧아지거나 예. 또는 충분한 배변을 하지 못했을 때 하루 종일 불편한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식후형은 식사 후에 10분 이내에 항상 변이가 느껴지는데 또는 기름진 음식이나 밀가루 음식을 드셨을 때 바로 네. 화장실 가서 설사를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제 가장 흔한 음주형이 있는데요. 술 마시고 나면 다음날 배 아프면서 설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 예. 그런 경우 설사하면서 속이 불편해지고 몸이 무력해지는 그런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불편한 경우인데요. 대변을 보고 나와서도 잠시 뒤에 또 변이가 느껴져서 또 화장실을 갔는데도 또 보고 싶고 네. 변을 보고 또 보고 이런 형을 빈번형이라고 이런 할수 경우 제일 있겠습니다. 많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불편할까 싶더라고요. 이런 분들 좀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피부와도 관련됐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그 저녁에 뭐 기름진 음식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 요드름, 뼈드락지 나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런 위장이라든지 이런 것의 질환과 여드름, 피부 질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림 화면을 보시면요. 예. 일반적으로 여드름은 모낭 입구가 막혀가지고 피지가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염증을 유발하는 피부과 질환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원인은 이 모낭 입구의 각화나 또는 스트레스 또는 수면 부족 그리고 호르몬 대사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이 소화성 여드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네. 소화기능 이상으로 생겨난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에서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염증을 유발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처럼 여드름을 유발하는 독소가 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기능을 개선시켜야만이 근본적인 여드름의 원인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사상 체질별로 네. 이제 치료 방법도 달리하고 원인을 이렇게 규명하고 하시던데요. 위장병도 위장이 특별히 좀 약한 체질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예, 예. 우리 사상 체질이라고 하면 소음인, 소양인, 그리고 태음인, 태양인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 중에서 소화기가 가장 허약하고 소화기 질환 환자가 많은 분들이 바로 소음인입니다. 아, 그래서 소음인 같은 경우는 하체가 상체보다 실하고 그래서 체형이 균형이 잡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외모로 보면 얌전하고 온순한 타입으로 얼굴은 타원형 미인이 많은 편입니다. 타원형.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속이 냉하고 소화력이 약하기 때문에 예. 소음인 같은 경우는 소화되기 쉽고 예. 따뜻한 음식을 즐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 반대로 소화하기 힘든 지방진 음식이나 또는 차가운 음식을 드시면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요, 상체가 많이 발달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열이 많고, 그리고 소화력이 왕성해서 소화기 질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몸이 덥기 때문에 시원한 음식, 몸을 시원하게 해주고 차가운 음식이 좋겠고요. 예, 예. 그리고 몸을 뜨겁게 해주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태음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태음인은 몸의 하부인 복부가 크고 이렇게 배가 두리뭉실한 그런 비만형 예. 체형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몸매는 이렇게 원통형이고 건강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그 강호동 예, 예, 그런 예. 분들이 예. 그 태음인에 해당되는데요. 네. 또 반대로 눈이 시원시원하면서 순한 인상을 주는 그런 분들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태음인은 이제 그 조심하고 좋은 음식보다 과식이나 과음 또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다른 체질에 비해서 음식을 절제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인이 있는데요. 태양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한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또 머리가 크고 몸통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시원한 경우가 많고 또 눈에는 남들과 다른 광채가 네. 난다고 합니다. 이제 하체가 약하기 때문에 태양인들 같은 경우는 하체를 보강해주고 소변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네. 그런 음식이나 약재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체질이 가장 많습니까? 우리나라 통계적으로 소음인이나 아. 또는 태음인이 위장이 좀 가장 많은 약하군요, 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게 되겠습니다. 네. 위장 관리 좀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좀 가장 효과적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위장을 잘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리 한방에서는 크게 6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요.
한약, 침, 또 약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출하요법, 뜸요법, 아. 그리고 신부 온열 자극요법 제가 자료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한약 같은 경우는 지치고 약해진 기력을 보강해서 처져 있는 위장에 탄력을 주고 또 소화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또 약해진 위장관의 내벽을 재생해주고 또 아. 보호막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소화효소 분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력이 운동력을 강화시켜서 차가워진 위장관에 그 순환이 안 돼서 차가워진 위장관을 따뜻하게 해서 양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침은 일반적으로 근골격계 통증 치료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은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뇌의 기능을 조절해서 해당되는 장기의 기능을 통제하고 제어해주는 그런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질병을 치료하게 되는 방법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심혈관계, 내분비계, 소화기계, 또 정신신경계 계통의 침 치료가 아주 우수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약침. 약침은 침과 한약의 효과를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출하요법이 있는데요. 출하요법은 예로부터 소화기 질환에 복부에 있는 혈자리나 등에 있는 혈자리 등을 특수한 수기법을 이용해서 소화기 질환의 증상을 치료를 해왔는데요. 뭉쳐진 혈을 풀어서 내부 장기의 기혈순환을 정상화시켜주고 또 잘못된 척추의 배열을 가지런하게 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과 조화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법입니다. 네. 또 뜸 치료가 있다면서요? 네, 뜸 치료는 예. 면역력을 일단 강화시켜 줄 수 있고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주고 내장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암세포의 전이를 지연시켜 주고 만성 피로를 풀어 주고 또 복부의 장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만성 소화기 질환에 아주 유용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부 온열 자극요법이라고 해서 예. 이제 굳어진 담적과 어혈을 이렇게 풀어주고 위장관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네. 또 암 예방에 어느 정도 일정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이제 아까 유장균을 치료하는 그 침요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 혈자리가 위장관 질환별로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자료 화면을 혈자리들을 이제 증상별로 한의원 오시면 침치료를 받으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가정에서 기억해 두셨다가 꾸준히 지압도 해주시고 마사지 자극을 주시면 위장병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하. 눈여겨서 기억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기능성 위장장애에 중환, 복부에 있는 중환현 기회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관 공손혈이 있겠고요. 네.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손에 있는 합곡혈, 그리고 허리에 있는 대장수, 그리고 팔에 있는 곡지혈, 네. 복부에 선추혈을 유명합니다.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전중, 상환, 족삼리, 또 양릉천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위염의 경우에 양문, 중환, 그리고 척추에 있는 지양혈, 그리고 수삼리혈 네. 등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또 위12지장궤양이 많은 분들은 합곡, 복부에 있는 황수, 또 양릉천, 네. 태충혈, 네. 그리고 설사가 잦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신골, 복부에 있는 배꼽혈을 이야기합니다. 신골혈, 그리고 배꼽 위에 수분혈, 그리고 족삼리혈, 대장수혈에 침치료나 또는 뜸치료를 집에서 네. 같이 하셔도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네. 이제 보통은 위장에 좋은 음식, 뭐 집에서도 많이 관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감자를 좀 갈아서 네. 먹는다는 분도 있고 직집을 먹는다는 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집에서도 쉽게 먹을 수 있는 위장에 좋은 음식 좀 소개해 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음식 중에 무가 있습니다. 무는 디아스타제라고 하는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소화력을 증진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무 먹고 나면 트름하죠,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시원하게. 예. 근데 그 껍질에 유한 성분이 많으므로 껍질을 깨끗하게 쓰셔서 아, 껍질째 예. 깎고 먹으면 안 되겠군요. 더 가급적.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나무 요즘 많이 드시죠? 오딱이나 오도리에 예. 많이 넣어가지고 드시는데요. 요즘에 이제 항염이나 항암 효과가 입증이 되어서 예. 이 한방에서는 신약으로서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예. 이제 집에서 오딱이나 오도리에 넣어가지고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에 좋은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염이나 위궤양에 또 좋은 약재가 있는데요. 용담, 유근피, 율무 같은 약재 네. 활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용담은
그 웅담보다 맛이 더 쓰다. 그래서 웅담이라고 부르는데 네. 쓴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분피라고 해서 천연 항생제 역할을 하는 약재가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유분피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유분피는 모든 궤양증에 탁월한 그런 항궤양 효과가 있어서 예. 요즘에는 암 치료제로도 예. 이용하고 있는 약재입니다. 그리고 율무 아시죠? 네네. 율무는 궤양에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잘 볶아서 하루에 한 20g 정도 끓여서 드셔도 좋고요. 네. 또 가루를 내어서 미숫가루처럼 보통 율무차가 그런 거죠? 미숫가루처럼 드셔도 위궤양에 아주 좋은 네.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성 소화불량이 있을 때 우리가 귤 껍질 있죠? 네. 요즘에 친환경 귤 껍질이 많이 나오는데 농약하지 않은 거. 네, 그렇습니다. 더부룩하고 식욕이 부진할 때 진피차가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역질이 나고 식욕이 없을 때 네. 이거는 배가 차서 설사를 잦은 경우 생강차 즐겨 드시면 좋은데요. 네. 근데 이 생강차는 음이 허해가지고 속이 자주 쓰리는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극이 심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위암이나 대장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암 걸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식생활 같은 거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만성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경우가 내가 혹시 위암이나 대장암에 걸리지 속 쓰릴 않았을까 때 암이 아닐까 봐 걱정되거든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소화기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드시는 음식이 중요한데요. 각종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인스턴트 식품 피하는 게 좋겠고요. 예. 탄 음식, 탄 음식에는 이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으니까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그 생활 습관 중에서 급하게 먹거나 밤에 과식하는 그런 습관 위험합니다. 그리고 잦은 음주도 암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위를 상하게 할 뿐만 아니고 그 위암을 발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을 가지신 분들에게서 위암이 발생이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과도한 네. 긴장과 그렇죠. 스트레스가 네. 많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밤늦게 잦은 음주와 또 야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에다가 야식까지, 술까지. 어쩌면 이제 우리나라 암 발병률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예. 당연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정기검진을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네. 치료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네. 하지만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소화기 질환, 그 질환의 원인을 찾아서 네. 조기에 치료를 해주고 또 잘못된 식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나가는 게 암 치료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성욱 한의원의 김성욱 원장님을 모시고 소화기 질환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드렸습니다. 귀한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네요.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에게 당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한의학에서는 위장을 후천적인 건강을 좌우할 수 있는 위에 뇌에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장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에 맞춰서 식사를 하시고 또 위장을 쉴 시간을 주시고 또 소식을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음식은 천천히 드시고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고 식사 후에 바로 눕지 마시고 반드시 300보 이상 걸어서 위장관 운동을 도와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주는 적당히 하시고 과음은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여기에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위장도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여유로워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얼굴이 밝아지면 위장도 웃고 얼굴을 찡그리면 위장이 운다. 이런 말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이렇게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경쟁하지 말고 포기할 것을 좀 포기해버리고 마음 관리 잘 하셔서 우리의 속도 아프지 않도록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건강365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